바트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요. 그래서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우리 그 긴 문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디코더 인코딩이 먼저 일어납니다. 인코드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인코딩이 일어나게 되고요. 즉, 인코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를 숫자들로 바꿔준다, 정수들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 정수들로 바뀌어진 그런 값들이 LMM 모델에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뭐 요약 작업이다 그러면 요약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번역 작업이다 그러면 번역 작업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결과들 역시 숫자들의 타임 스탬프로 나오겠죠. 타임 스텝으로 나오겠죠. 숫자들이 쭉 연결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들로, 즉 텍스트들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디코드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숫자들이 문자로 바뀌어서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두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 한글, 코바트, 한글을 사용한 코바트 모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그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 LMM 트랜스포머 모델과 함께, 트랜스포머라고 할까요? LLM이라고 하죠. 트랜스포머는 LLM의 일종이니까. LMM 모델과 함께 그 텍스트를 토큰으로 바꿔주는 토큰화하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객체를, 객체를 함께 다운로드 합니다. 어, 함께 모델과 텍스트를 토큰화하는 객체를 함께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라는 객체가 인코드와 디코드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토크나이저 객체가 인코딩과 어, 텍스트 인코딩과 디코딩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쪽에서 그 변수 이름 중에서 트랜스포머스, 파이프라인 하고 호출한 게 있었고요. 코바트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게 있었죠. 이거 변수 이름 뭐라고 했었냐면 파이프 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파이프 코라고 하는 변수에 보시면은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매번 이렇게 파이프 코 점 토크나이저 매번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타입이 뭔지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타입 이렇게 하시고 변수 이름 토크나이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트랜스포머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프리트레인드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은요. 프리트레인드 미리 훈련이 된 이라는 뜻이고요. 미리 훈련된 토크나이저 패스트 그러니까 뭐 빠르게 동작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클래스 이름이 미리 훈련된 토크나이저라는 뜻이에요. 미리 훈련된 토크나이저. 이 토크나이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서드를 알려드리면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는요, 텍스트를,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뭘로 만들어주냐면 토큰들의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호출해보죠.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토큰즈라고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변수 있죠. 토크나이즈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토크나이저 객체에서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다가 문자를 하나 주시면 돼요. 어, 우리 책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혼자 공부하는 머신, 머신러닝이 붙어 있죠. 지금 우리 책은. 한 단어처럼 이렇게 돼 있죠.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결과값인 토큰즈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소가 분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태소 분석이 된, 분석이 된, 어, 그런, 음,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어고요. 앞에 언더스코어는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그 문자열 시작 부분,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에서 공부가 하나의 토큰으로 그 분리가 됐고요. 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는이라고 하는 토큰으로 분리가 됐고요. 사람들은 이게 머신러닝 하나의 단어 또는 머신 그리고 러닝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근데 이 토크나이즈는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머신 러닝이라고 각각 네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딥러닝도 마찬가지. 어, 요거는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딥러닝도 딥, 러닝 이렇게 따로따로 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각하는 문자열을 그 머신러닝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형태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 이름 먼저 알려드리면 convert tokens to ID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그 토큰들의 리스트는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그 각각의 토큰들이 인코딩된 정수들의 리스트로 그러니까 정수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들의 인덱스 그 정수들의 리스트로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convert tokens to IDS예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 자체가 변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엇을? 토큰들을.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 토큰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to, 뭐뭐로, 아이디들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아규먼트로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냐면, 문자열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들이 토큰들로 구분이 된 이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리턴 값은 IDS라고 해볼게요. 토크나이저, 점, 컨버트, tokens IDS.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tokens라고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IDS를 출력을 해보시면, 네. 혼자라고 하는 단어, 토큰은 16,814라고 하는 정수로 인코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단어는 16,962라고 하는 정수로 인코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IMDb 생각해 보시면 IMDb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정수들이 쭉 하고 리스트로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실제 사용자들의 영어 리뷰를
어떤 정수들의 조합으로 쭉 하고서 리스트로 만들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해주는 함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반대로, 역으로 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수들이 있으면 그 정수들을 다시 단어들, 토큰들로 변환해주는 함수도 있겠죠. 그게 convert, 목적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IDS to token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그 토큰 인덱스라고도 하고 토큰 아이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 또는 토큰 인덱스. 그러니까 정수들이죠.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그 해당하는 토큰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단어죠, 단어. 토큰들의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메서드가 convert IDS to tokens예요. 그러면 얘는 아규먼트로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음,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냥 리절트, 위에 토큰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변수를 그냥 리절트라고만 할게요. 리절트. 토크나이저. 그다음에 컨버트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아이디들을 토큰으로 바꿔주는 함수, 토큰들을 아이디로 바꿔주는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디를 토큰으로 바꿔주는 함수.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아규먼트를 얘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ID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프린트 해보시면은요,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죠? 혼자라고 하는 게 정수로 바뀌었고, 그 정수를 다시 문자로 바꾸면 원래 단어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뭐냐 하면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들을 우선 토큰들로 바꾸고 바꿔진 토큰들을 아이디들로 바꾸면 그게 인코딩. 그게 인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딩 되어져 있는 숫자들을 토큰들로 바꾸고, 토큰들로 바꾸고, 바뀌어진 토큰들을 하나로 합쳐주면 그게 원래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디코드가 되는 거죠. 디코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 인코드라고 하는 작업은 그 어떤 작업이냐면 토크나이즈를 수행을 하고요.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작업에다가 컨버트 토큰들을 토큰들을 무엇으로 아이디들로 변환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인코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함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크나이즈 따로 호출하고 토크나이즈 된 결과를 컨버트 토큰스 투 IDS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호출하셔도 되지만 어, 아예 토크나이저에는 인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작업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작업과 컨버트 토큰스 투 IDS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encoded라고 할게요. encoded. 토크나이저에는 encod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은 문자를 넣어볼까요? 혼자 공부하는 머신 러닝, 딥 러닝. 뭐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영어하고 한글을 한번 섞어서 넣어볼게요. 호바트 모델을 사용한 문서 요약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의 형태소들로 그 나눠졌는지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돼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하나의 단어, 모델,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사, 사용, 그 다음에 하다, 문서, 요약, 이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된 게 아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보다 더 많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더 많이 잘려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인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문자열을, 전체 문자열을 토큰들로 나눈 다음에 그 토큰들을 아이디로 바꿔준 것까지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요, 항상 이 인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항상 0으로 시작하고 1로 끝나요. 다른 문자를 넣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자를 넣더라도요, 항상 0으로 시작하고 1로 끝나게 되는데, 0은 문장의 텍스트의 시작을 의미를 하고요. 1은 텍스트의 그 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드 메서드는 텍스트의 시작 0으로 표시하고요. 텍스트의 시작과 끝, 끝은 1이에요.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아이디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변환을 했을 때는 그 토큰들의 아이디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여기 0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1로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인코드는 토큰들을 쭉 써주고요. 시작하는 부분에 0, 끝나는 부분에 1. 이게 항상 포함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에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글자들인가, 어, 이 숫자들이 어떤 글자들인가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냐면 이 convert id to tok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냥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음, 토크나이저 점 convert id를 토큰으로 바꾸면 되죠. encoded라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눴군요. 코바트가 다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나눠졌네요. 그 다음에 모델을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을 했고요. 사용한이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이 됐고, 문서가 하나의 토큰, 요약이 하나의 토큰.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게 요거 시작이라는 의미고요. 1이라고 하는 게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드의 반대 작업이 디코드예요. 디코드. 디코드는 토큰, 토큰들의 리스트를, 토큰 아이디, 죄송합니다.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토큰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아예 텍스트로 한꺼번에 변환을 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리스트로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쭉 붙여가지고 하나의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메서드가 이게 디코드예요. 디코드. 디코드를 이용하실 때는 얘를 넘겨주시면 돼요. 얘를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변수 이름을 디코디드라고 할까요? 디코디드는 이렇게 하시고 토크나이저 점 디코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인코딩된 값을 넣어주시고 이거 프린트 해볼게요. 디코디드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런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죠. 이거 시작이란 뜻. 그 다음에 이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자, 그러면 만약에 디코딩된 문자열에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특수 기호하고요. 끝이라고 하는 특수 기호를 제외하고 실제 텍스트만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특수 기호? 특수 기호가 포함되어져 있죠.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한 트릭을 써주시면 돼요. 어,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그런 트릭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디코디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문자열이죠. 문자열에서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기호. 그죠? 잠시.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그러면 S가 돼버리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인덱스 2번 이렇게 하면 얘는 요 끝에 요게 되죠.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요 앞에 세 글자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문자열에서 뒤쪽에 세 글자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디들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냐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수 기호가 포함이 된 거였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1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이 특수 기호가 포함이 된 거였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넘길 때, 아규먼트를 넘길 때요.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encoded라고 하는 변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coded라고 하는 변수는요, 무엇의 리턴 값이었었냐면 encode 메서드의 리턴 값이었어요. encode 메서드는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들을 형태소 분석을 해서 토큰의 아이디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항상 첫 번째 원소는 0이고요. 마지막 원소는 1이죠. 자, 인코디드에서 인덱스 0번.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숫자 0이죠.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인코딩된 ID, ID 리스트죠. ID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원소는 항상 0이죠. 그리고 이 0이 의미하는 게 텍스트 시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실제 텍스트에는 없었던 거였었잖아요. 그죠? 없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인코디드. 제일 마지막 원소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게 몇 개짜리일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토큰이 몇 개가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하지만 항상 마지막 원소는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원소 어떻게 찾죠?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하면 항상 마지막 원소는 1이죠. 그죠? 인코딩된 아이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는
항상 1이에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텍스트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를 때 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마지막 번.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누구한테 디코드한테 주면 디코드는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는 안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는 안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이런 트릭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encoded 슬라이싱 해볼게요. 인덱스 1번부터 마지막 하나는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위쪽이랑 비교해 보세요. 위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인코디드는 항상 0으로 시작하고 1로 끝났는데 첫 번째 원소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렇게 나왔죠. 얘를 디코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크나이저 점 디코드 얘를 아규먼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자열이 나오게 되죠. 원래 문자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이 바트와 같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사람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인코드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인코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사람이 입력한 그 텍스트는 시작, 끝, 그리고 어떤 그 토큰 아이디죠. 정확하게는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를 이 숫자들의 리스트를 훈련된 모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훈련된 모델한테 머신러닝한테 넘겨주게 되고요. 머신러닝은 사용자가 지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요약해라 라고 하면 요약하다 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역시 뭘로 주냐면 토큰들의 아이디, 그러니까 즉 숫자들의 리스트로 리턴을 할 거예요. LLM은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수들의 리스트가 있겠죠? 정수들의 리스트를 디코드 메서드가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텍스트로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프 하고서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이런 문자열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이 숫자들로 변환이 되고요. 그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요약 작업을 수행해서 또 다른 숫자들의 리스트를 리턴해주고 그 숫자들의 리스트를 다시 디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 할 수 있는 로그인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까지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걸 하시려면 여러분들 허깅 페이스 그 홈페이지에서 허깅 허깅페이스.co일 거예요. 허깅페이스.co. 이 홈페이지에서 사인업을 하셔가지고요.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음, 아마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음,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넥스트 하시면 뭐 간단한 몇 개의 절차만 걸치시면 금방 회원 가입은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이거 회원가입 해온 지가 좀 오래돼서, 어, 요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는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만 만들어서 넥스트를 하시면 회원가입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저는 해놓은 게 있어서, 어허, 로그인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IP 차단이 돼버리는군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가 그 사용자 아이콘, 그 사용자에 대한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사용자 정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 말고요. 웹사이트에 대한 메뉴 말고 그 옆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동그라미로 그 저희 프로필에 대한 그 로그인한 사용자 프로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프로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델들은 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어가지고 빌링 정보도 있고요.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쭉 여기 메뉴를 펼쳐가지고요. 그 프로필의 메뉴를 펼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팅스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자기 프로필에 대한 그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름이라든가 아바타를 바꾼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깃허브 주소를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이 왼쪽에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는 그 메뉴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억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억세스 토큰. 이 억세스 토큰 찾으셨나요? 이 억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구글 콜앱 같은 곳에서 우리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이 토큰을 가지고서 구글 콜앱에서 허깅 페이스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억세스 토큰을 클릭하시면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으실 거예요. 어, 이렇게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억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오시면 억세스 토큰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뉴 토큰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뉴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새로운 억세스 토큰을 만들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작성하시면 돼요. 내 첫 번째 토큰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 억세스 토큰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들까지 허용할 거냐, 권한을 주는 부분이에요. 퍼미션. 어떤 범위까지를 허용할 거냐인데,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리드 퍼미션을 주시면 되고요. 허깅 페이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델을 업로드하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 라이트 퍼미션을 주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 위주로만 하시려면 리드와 관련된 것들만 퍼미션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보시면
리파지토리 저장소란 뜻이죠. 모델들을 저장한 저장소. 여기에서 리드하겠다. 그 다음에 뷰, 볼 수 있게끔 하겠다. 리드하겠다. 뭐 이런 거고, 밑에 라이트는 실제로 컨텐츠들을 그 저장소에다 올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리드에 관련된 것들, 리드와 뷰. 뷰는 보겠다는, 그러니까 목록들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목록들을 보겠다. 음.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안 들어가지시나요? 음. 네, 그럴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메일이죠. 이메일이죠. 자기 이메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증 그 아마 메일 거기를 메일이 왔을 거예요. 거기서 그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 하나 클릭을 하면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이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증하는 그게 끝나면 아마 요게 들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로그인이 인증까지 끝난 다음에 로그인을 허용을 해주는데 일단은 로그인을 허용해놓고 그 다음에 인증은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군요. 혹시나 요 메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이메일 가셔가지고요. 이메일 인증을 한번 먼저 하시면 이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인증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그러면 그 Create New Access Token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셔서 퍼미션들 중에서 read, view, read와 관련된 것들 뭐 그 다음에 옆에도 이거는 뭐 호출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억세스 뭔가 웹훅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억세스 하겠다. 억세스는 리드 권한이겠죠. 그래서 리드 요거 크리에이트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컬렉션들의 뭐 억세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리드에만 일단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어,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링된 거 제외하고요. 뭐 요런 정도로만. 그래서 요 정도만 그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시고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Create Toke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Read나 View 혹은 Access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만 일단 체크를 했어요. 일단 그렇게만 체크를 하고 쭉 내려가셔서 토큰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일단 닫지 마시고요. 닫아버리면 요거 복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 창을 닫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옆에 카피라고 하는 거 있죠. 옆에 카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카피하고서 복사를 해주세요.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옆에 요거 카피 하셔도 됩니다. 음, 어, 그리고 뭐 do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ne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이름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다시 못 봐요. 아까 그 창 닫아버리면 얘를 다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 복사가 되셨죠. 음. 자, 이제 이 억세스 토큰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억세스 토큰을 구글 컬앱에다가 등록하시는 과정이에요. 등록하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네. 자, 구글 아무 파일, 우리 그 사용하시던 머신러닝 21번 파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열쇠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죠? 네, 열쇠처럼 생긴 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안 키를 설정하시는 부분인데, 보안 키를 설정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여기 없죠? 저는 이게 있죠. 이건 제가 등록했던 게 있어서 일단은 지울게요. 아마 요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키, 열쇠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안, 비밀, 추가라고 하는 요 상태로 보일 겁니다. 음. 제미나이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제미나이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키를 만드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허깅 페이스니까 여기 플러스, 새 보안, 비밀, 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름을 허깅 페이스 줄여가지고 H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세스 토큰이니까 토큰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복사했던 거 있죠. 복사했던 거를 옆에 값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이것만이 아닐 텐데. 길 텐데? 큰일 났다. 아, 아, 그렇구나. 이게 짧아서 그런 거군요. 이렇게 복사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이름은 HF 토큰, 이렇게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복사한 키값을 옆에다가 해주시고, 노트북 억세스 여기를 켜주세요.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에서는 허깅 페이스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정으로 접속해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요거 켜주는 작업 있죠. 요렇게 켜주는 작업을 소스 코드로 할 수도 있어요. 소스 코드로 하시는 방법은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코드를 이 옆에 코드셀 있죠. 코드셀에다가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여기에 시크릿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시크릿 네임 대신에 여기 이름 있죠. 요 이름을 주시면 돼요. 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구글 콜앱에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기터브나 이런 데 올려도 얘는 안전하게 보관이, 기터브에서는 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터브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를 퍼블릭으로 공유를 하시더라도 이 키 값은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콜앱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깅 페이스 로그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요, 뭐 새 노트북 콜앱 만들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럼 만들 때마다 이 세팅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키값 들어가 보세요. 비어있는 거 새로 만들었잖아요. 키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했었던 게 저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콜앱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죠. 숨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켜주게 되면 이제 요 키 값에서 요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켜주기만 하면 이 노트북은 허깅 페이스를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앱에 암호화가 돼서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트북 만들 때마다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키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고 끄고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 번만 저장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깅 페이스의 여러분들 억세스 토큰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억세스 토큰은 로그인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 이 홈페이지에서도 처음에 만들 때만 이 값을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내가 등록이 된 다음에는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기 옆에 메뉴 보시면 이 토큰 값으로 퍼미션, 리드, 라이트와 같은 퍼미션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 값을 복사하는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지우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 지워버리고 새로운 토큰을 만드시면 돼요. 토큰은 자주 만드시는 게 보안에 더 좋겠죠.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토큰을 바꿔준다거나 그러면 토큰이 유출이 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억세스 토큰 같은 것들은 한 번만 복사할 수 있고 다시는 복사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새로 만드셔야 돼요. 새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그 여러분들 콜앱에서 허깅 페이스를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질 거예요. 네. 그 허깅 페이스 문서를 보니까 이 억세스 토큰을 사용할 때가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더 빠르대요. 그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다운할 때의 속도보다 이렇게 억세스 토큰을 설정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감할 정도의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게요. 바트 모델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었는데 인코더, 트랜스포머 모델들 중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발표회 들으러 가시고 내일은 이쪽 부분 디코더 모델, 현재 가장 핫한 트랜스포머 모델인 디코더, 인코더 없이 디코더만 사용하는 디코더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디코더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내일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네, 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